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탈모 질환자가 최근 스트레스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탈모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취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요. 연애할 때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축이 되죠. 한 해 20만 원 정도까지 탈모 치료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모두 세금입니다. 지원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결정적인 시기라고 해야 될까? 제가 말로 설명한 것만 잘 지켜도 좋아질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탈모,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입니다. 과거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살던 분들도 이제 답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가 급한 정치권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라 돈 쓸 일이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슈더 이슈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더 이슈 박찬입니다. 이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른바 심습니다 공약이 화제가 됐었고요. 서울시 의회에서는 최근에 청년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이 조례안이 상정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지원금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같이 알아보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상욱 대한탈모학회장 그리고 박상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탈모 지원금 이게 화제인데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을 해요. 네. 이 병원 원장님께서 또 탈모를 직접 하고 계신데 이건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해서 받아요? 지금 성동구에서는 이제 그 3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39세 미만, 39세까지 39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탈모약을 1년에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는 충남 보령에서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탈모약에 국한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49세 이하인 분들에게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정책을 이제 시행을 이제 했습니다. 이게 보통 중년 이상 남자들의 고민인 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는 나이도 대상자가 넓고 온 국민이 다 하나 봐요, 이거. 그러니까 온 국민 중에서도 이제 이 해당 사람 탈모가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데 이게 좀 서로 이제 찬반 논란이 좀 많죠, 사실은. 예. 야, 이게 왜 청년으로 한정하느냐? 청년은 누구냐? 이게 뭐 참 어려운데 네. 그만큼 아쉬운 분이 많나 봐요. 아무래도 청년들은 이제 뭐 취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요. 사실 연애할 때도 굉장히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장년층도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이제 좀 치명적인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 결정적인 시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이제 청년층의 탈모는 더 스트레스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과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자존감과 연결이 돼 있는 문제라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뭐 세대 갈등의 문제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보류할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좀 갈등이 있는 상태죠. 그럼 가만히 보면은 이게 결국은 조금 더 우리 표가 되는 집단에게 잘 보이려는 것도 있나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뭐 청년들의 표를 가져오려고 하는다라는 의견은 사실 작년 대선 때부터 많이 있었죠.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내놓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은 곧바로 폭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지지 캠페인이 쏟아졌고 고무된 분위기 속에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요. 동시에 야권의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준비해왔던 정책이라는 볼멘 반응과 이재명이 탈모 공약 만들었다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거 이미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다 고민하시던 건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이 후보가 건보 재정 상황을 안다면 이렇게 쉽게 공약으로 꺼내지도 추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추가 재정 부담이 1년에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탈모제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져요. 그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되고 대개 한 700~800억 정도 들 거라고 그러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연간 70조 원에 달하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질병 치료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처방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심리상담사다 보니까 물론 탈모에 대한 치료를 하면 뭐 표하고 상관없이 자존감의 문제나 자신감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 시각으로 보자면 그럼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혜택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뭐 여드름 치료는, 비만 치료는, 그럼 뭐 라섹 수술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런 질문이 나올 여지가 사실 있죠. 아쉽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뭐 사정이 다 어려운 사정 다 많은데 말씀 듣고 보면은 또 이른바 한참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나이에 탈모는 보통 일이 아니기도 하고 환자들 보면은 정말 그렇게 애절하던가요? 상당히 애절한 건 맞습니다. 예, 애절한데 사실 요즘 이제 탈모 이제 지원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뭐 한 군데는 39가지, 한 군데는 49가지 이렇게 했냐면 보통 탈모 인구를 따지면 탈모가 되는 인구를 따지면 40을 기준으로 40 이상 이하보다는 훨씬 많죠. 훨씬 몇 배는 더 많은데 실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40 이하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경쟁력이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40이 넘었다. 대부분 취직도 했고 결혼도 했고 뭐 사실 누구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또 그러려니 하고. 예. 네. 그때 친구도 탈모고 자기도 탈모고 이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이는데 20, 30대에 탈모가 되면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성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또래보다 자기가 유난히 머리카락 숱도 없고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서 숙였을 때 두피가 보인다거나 M자가 많이 진행돼서 잊을만 하면 친구들이 한마디씩 한다든가 이러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젊은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탈모 때문에 와서 상담하고 막 하소연하나요? 탈모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저는 이제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게 탈모로 이어진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20대는 여성도 남성도 생각보다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장년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을 겪는다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잖아요.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던가 이렇게 혼자만 있고 싶다던가 하는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비만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이거가 이제 뭐 젠더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성들은 비만의 문제가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이미지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성들은 비만보다는 아무래도 탈모에 대해서 더 예민해해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남성들은 더 탈모를 신경을 쓰고 여성들은 비만을 신경을 쓸까? 근데 20대들이나 30대는 사실 이성 간의 어떤 연애 문제나 결혼 문제가 있는데 남성이 탈모가 있으면 여성의 눈으로 봤을 때 나 탈모가 있는 남성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너무 비만이 이제 심하면 남성들이 나는 또 너무 살이 찐 여성에 대해서는 선호가 하지 않아. 이런 이제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사실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입학이나 취업 현장에서도 탈모에 대한 편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0대 젊은 층의 탈모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4만 300여 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만 7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40대, 20대 순으로 탈모 진료를 많이 받았는데 여성 탈모 환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료를 받은 환자만 이 정도로 병원을 찾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탈모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탈모에 쓴 치료비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2015년 246억 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엔 361억 원으로 46% 정도나 늘었습니다. 5년간 탈모 진료비로 지출된 돈을 모두 합하면 1,486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탈모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치료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탈모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쓰던 대모모, 뚱모모 이런 말을 조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병리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외국은 어떤가요? 외국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외국도 이제 탈모는 이제 전 세계적인 사실은 이슈인데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탈모로 스트레스 받아서 모발 이식도 하고 뭐 절개법, 비절개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학회도 있고 이런데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거기는 일부는 또 탈모 환자들의 특히 남자들 기준으로 섹시함의 상징으로 또 보는 그런 이미지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볼드니스로 이렇게 완전히 있는 과거에 뭐 율브린너, 그렇죠. 우리나라 구준엽보다 그렇죠. 비슷한 예. 그런 이미지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약하지만. 그럼 또 두상이 잘 생겨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지원금 문제로 따지면 제가 저기 오는 순간까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지원금을 이게 국가 차원이나 뭐 지자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구적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나라 돈 쓰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참 예민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뭐 개인의 사정은 절박하지만요. 그래서 한번 댓글 반응을 좀 제가 마봤어요. 같이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원장님이 한번 네, 첫 번째 거 한번. 자, 댓글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첫 번째, 유전으로 머리털 빠지는 걸 왜 국민 세금으로 주냐?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도 한번. 두 번째, 성형수술비, 비만 치료비도 지원해 주지 그러세요. 예, 사실은 좀 공감이 되는 측면이 좀 많죠. 예.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성형수술비, 비만 치료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상처가 되거나 큰 타격을 준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만약에 세금만 많다면 정말 그렇겠죠. 세 번째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진짜 쓸데없는 짓 하네. 그렇게 나라에 돈이 넘치나? 그죠? 정확하게 안 보여서 저게 치료한다고 돼? 병원 의약회사에 돈 갖다 바치는 꼴인데. 적나라하네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맨날 청년만 챙기냐? 세금 낭비하는 양반들 지들 평생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뭐 저분은 또 이제 지지하는 것 같고 개그 소재 놀리는 거 좀 고쳐라. 남의 아픔 아니냐? 다 맞는 얘기인데 원장님은 지원금 나와서 그걸로 많이 찾아오면 좀 좋으신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네, 저는 사실 지원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환자들 좀 더 늘겠죠, 솔직히. 처방전이 있어야 되니까.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이라서 처방전이 있어야지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좀 그래도 저 댓글에 나왔듯이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탈모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는 제가 뭐 아주 절절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약간의 탈모가 있는 젊은이가 성격도 밝고 이런데 탈모 얘기를 하면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도 심지어 하는 환자들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옆에서 보는 환자의 상태보다 본인이 느끼는 상태는 굉장히 심각해요. 정신적으로 되겠지. 어찌 보면 이제 피폐한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금이란 거는 전체 국민을 다 봐야 되잖아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저기에 나와 있듯이 얼굴이 뭐 눈이 너무 작아서 코가 너무 작아서 뭐 가슴이 아니면 피부가 이런 사람도
자존감이 되게 낮거든요. 그런 분도 똑같이 지원을 한다면 아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텐데 이제 그렇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 하긴 뭐 여론 반응이라는 게 원래 수혜자는 말이 없고 또 반대하는 분 목소리는 커지는 거긴 한데 상대적인 좀 차별이 있지 않을까. 문제를 좀 나눠서 한번 보죠. 이게 탈모, 머리카락 빠지는 게 이유가 사실 많은데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유전으로 머리카락이 없어 대책이 없는 사람하고 관리를 잘 못해서 빠진 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유전적인 거가 아무래도 일종의 병이니까 더 억울하고 지원 명분이 더 있는 건가요? 근데 탈모의 원인은 유전과 남성 호르몬에 의한 영향이 남녀 공이 거의 한 최소 50% 이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원인 중에 일단 이거를 반드시 이제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유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약을 20만 원 1년에 받겠다. 이거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라서 아마 유전을 그냥 유전이다 아니냐를 따지고 지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조금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가 혹은 뭐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건 일종의 병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준 건데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 상황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주시나요? 이분은 지원이 됩니다. 이분은 극복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저희는 이제 아직 그런 성동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있지는 않죠. 근데 저희도 이제 심리 검사를 해보면 이분이 이렇게 극심하게 탈모가 일어나는데 심리적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불안해서 그런 건지 우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그런 건지, 그리고 심적인 문제가 탈모로까지 이어졌으면 사실 그 탈모를 치유하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를 하면 탈모가 멈출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탈모라면 이게 뭐 약을 먹어도 사실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는 또 이제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연결된 탈모는 약을 먹어서 문제가 해결되면 확실히 그 사람 인생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확실해서 탈모가 일어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더 높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박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탈모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탈모 중에서도 원형 탈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탈모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 문제가 해소되면 그것도 일부 완치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져도 완치가 안 되는 원형 탈모도 상당히 많지만, 이종범 선수가 뭐 일본에서 뛸 때 그렇죠. 원형 잘 안 탈모가 맞아서 생겼죠. 원형 탈모 그런 건 예. 치유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원형 탈모가 개수가 좀 작고 네. 크기도 작고 위치가 나쁘지 않은 이런 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만 되면 저절로 돌아오는데, 그게 저절로 돌아오지 않고 치료를 요하는 원형 탈모도 상당히 많고 치료에도 심지어 완치가 안 되는 원형 탈모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뭐 싶고. 사람 몸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탈모도 뭐 심리적인 거, 유전적인 거, 또 환경적 뭐 수백만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 방법들이 쭉 있을 텐데 대략 얼마나 어떤 게 있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탈모의 원인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겠죠. 예, 수백 가지가 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유전, 남성 호르몬, 네. 수면, 영양, 스트레스 등이고, 질환으로 따지면 혈압,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질환, 그다음에 빈혈 이런 게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탈모기가 있다 이러면 무조건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일단은 탈모 전문 병원을 가서 일단 충분한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탈모 환자, 원형 탈모 환자, 일반 탈모 환자, 두피 환자가 병원에 오면 거의 절반은 제가 돌려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분이라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만 잘 지켜도 저절로 좋아질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인데 재발이 아니고 크기도 작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개수도 한두 개밖에 없다. 이러면 잠만 잘 주무시고 술, 담배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대부분 좋아져요. 또 빈혈이 심한 사람,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사람, 이런 분은 영양수액만 맞아도 상당히 머리카락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혼자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탈모 전문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자기 위치가 뭔지, 왜 탈모가 됐는지 아무 일이 없이 정말 유전이랑 남성 호르몬 때문에 빠진 탈모다. 그러면 탈모약을 권하는 게 맞죠. 원인을 알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탈모에서 뭐 무조건 머리 빠진다고 돈 주냐 얘기할 게 아니라 탈모의 증상이 일시적이냐 그렇습니다. 근원적이냐도 봐야 하고 예, 무슨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또 병원성이 있느냐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본 다음에 맞습니다. 지원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다 이거 판단을 해봤어요. 아 이거는 정말 지원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치료 방법하고 비용을 말씀해 주시면.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랑 갑상선이랑 빈혈이다 이러면 그것만 교정해도 되고 그런 게 다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단순하게 탈모약을 먹는 법, 그다음에 뭐 한 달에 몇 번씩 병원에 와서 두피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낭을 튼튼하게 하는, 두피도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모발 이식. 우리가 이제 이게 일반모고 이게 연금모거든요.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머리 없으신 분들 보면 이게 통째로 없고 옆머리 뒷머리만 있죠. 이게 일반모고 연금모라서 연금모로 옮겨 심으면 연금모 성질을 갖고 가기 때문에 연금모를 이 탈모가 된 부위에 그 사람의 모발의 방향에 맞게 자연스럽게 최대한 티 안 나게 쫙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가발이랑 다르게 거의 평생 유지가 됩니다. 이게 모발 이식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피 문신이라는 또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눈썹 문신하듯이 또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할 머리조차도 없다. 심을 머리는 한 10,000모 정도가 필요한데 한 2,000개 정도밖에 심을 머리가 없다. 그러면 군데군데 머리카락으로 이제 그걸 하죠. 약간 문신을 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문신이 잘못되면 이제 이쁘지 않고 나중에 뭐 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두피 문신도 나름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약 같은 거는 탈모약은 오리지널 약이냐 카피 약이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피 약이 거의 100종류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카피 약도 한 달에 약값이 많은 한 중반대부터 한 5, 6만 원까지 있고요. 오리지널 약 같은 경우는 한 5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몇천 원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언제까지 먹냐? 보통 40대 후반 아니면 몇 살 상위에서 원하면 그 이후까지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발 이식은 뭐 모수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3,000모, 5,000모에 따라서 이식 비용이 틀리고 절개법, 비절개법에 따라서 틀린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두피 문신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손바닥만한 데를 문신하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또 2천만 원 정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한 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고 보면은 이제 대응 방법도 다양하고 비용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제 성동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약제비로 한해서 20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듣고 보면 정말 그 사정이 정말 어렵고 이게 중증인 경우에 몰아서 주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더 많은 사람에게 그냥 2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부담하는 게 낫냐. 환자들 사정을 생각해 볼 때는 어떠세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저는 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 혜택을 늘리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하신 자살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라면 정말 삶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다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약을 먹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 오남용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생활 밀착형
접근이다라고 좋게 표현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탈모가 일어났다고 당장 뭐 암이 생긴 것처럼 당장 무슨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사람까지 줄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들이 많고 사실 뭐 두 개 다 장단점은 있지만 저는 이제 몇 명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 조금 몰아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얘기랑 똑같아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보험 체계를 하는 게 맞냐, 지금처럼 감기 기운만 있어도 온 국민이 다 병원 가는 게 맞냐,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그 기준을 판단하는 거를 의사가 할 텐데 그걸 얼마나 다들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걸 믿어줄지 문제 없이 이런 게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탈모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아빠, 형, 뭐 전부 다 삼촌 전부 다 대머리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탈모약을 예방적으로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도 인정을 해줘야 될지 이 기준을 잡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의 소신 처방으로 기준을 준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원장님은 까칠하게 그냥 안 돼요. 뭐 집에 가세요 하는데 자꾸 그럼 이제 그럼 댓글에다가 이 선생님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또 찾아보면은 뭐 저기 탈모 처방 잘해주는 병원 리스트 뜨고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저 의사인 저 입장에서도 부담이죠. 아니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뭐 다른 데 있을 때는 저를 씩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약 처방 해줬는데 지원금도 잘 받았고. 그죠, 탈모 학회장이라 발모 학회장으로 바꿔라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은 먹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왜 처방도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또 참 애매한 게 있죠. 현실적으로. 참 여기도 심란한 일이 많군요. 근데 그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그 배우 윌 스미스가 왜 그 자기 부인을 뭐 소재로 농담하는 친구, 아마 코미디언이죠. 네. 때렸어요. 아주 보는 데서. 근데 이게 소재가 왜 우리 아내 탈모증 갖고 얘기하느냐. 이게 그래서 탈모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사례로 소개되더군요. 네, 그랬어요. 저도 사실 그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었는데 봤어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윌 스미스가 전 세계인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무대로 올라가서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렸어요. 그 윌 스미스의 아내가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이제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인데 그거를 농담 소재로 한 거는 분명히 잘못을 한 거죠. 근데 탈모증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윌 스미스가 그렇다고 전 세계인에게 생방송되고 있는 그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또 무대 위로 가서 크리스 록을 폭력한 것은 그건 또 더 큰 잘못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아니 나도 내 아내를 그렇게 전 세계인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 때리고 싶었을 거야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폭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크리스 록도 잘못하고 윌 스미스도 잘못했는데 그 탈모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또 팩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나 봐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그 아주 거물 정치인들이 대머리 농담 때문에 원수진 사례가 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박태준 씨하고 실제로 그 수첩에서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게 아무튼 탈모를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한다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액션 배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배우 김원중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로 활동 중인 김원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액션 배우를 하고 계신데 이 탈모 때문에 배역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불이익을 어떻게 받고 계신 거예요? 그 불이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탈모가 있다 보면 여러 배역들 중에 이게 한정된 배역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좀 할 수 있는 배역들이 너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그러면 이 증세가 언제부터 나타나셨는지, 특히 이게 이 질환으로 받아들인 시점이 언제인지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30대 한 초중반 정도부터 이게 좀 머리가 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정도 시기일 것 같고요. 예, 우연치 않게 촬영을 하다가 촬영된 그 방송을 본 후 확인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죠. 제 머리 위가 휑하니 보여서 그게 아마 조명 탓인가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게 탈모는 질환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순히 머리가 빠진다의 그 개념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이런 또 증상들이 많거든요. 소위 말하면 머리가 얇아지면서 머리 전체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 생기는 원형 탈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대부분이 스트레스나 아니면 아무튼 뭐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탈모 지원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 뭐 성동구 같은 데는 연간 20만 원 범위에서 약제비를 지급한다는데 이게 실질적 도움이 될까요? 취지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이게 꾸준함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던 많던 이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에서 끝나면 이게 좀 아시겠지만 이 머리 치료라는 게 질환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머리를 감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꾸준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그 비용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좋다고 봐요. 이렇게 지원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단 한 가지, 저는 이제 나이가 39세 이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좀 이게 좀 만약에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더 좀 이게 좀 확대가 돼서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뭔가 도움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탈모 이 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이게 과연 나라 돈 쓸 일이냐는 반론도 있곤 한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질환으로 정의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서운하시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표현하면 또 너무 강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제 입장이나 그분들의 입장이 안 돼 보면 아마 이런 말을 쉽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말처럼 이게 뭐 돈 낭비 될 수도 있고 세금 낭비 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쁘고가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이지만 어찌됐든 요렇게라도 간소하지만 요렇게라도 무언가를 시작한다. 시작을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자체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김원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탈모 인구 천만 시대 지금 보듯이 이제 진료를 받는 환자도 늘고 진료비도 해마다 커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이게 뭐 그렇죠. 사람도 늘고 액수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경험담이란 게 있잖아요. 뭐 방송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뭐 연예인들 다이어트 하느라고 혹은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젊은 환자가 유난히 는 것으로 보여요. 이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인지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젊은 환자들이 많이 찾죠. 탈모 인구는 40일 이상이 많지만 그 이하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을 많이 찾습니다. 과거보다 젊은 탈모 환자가 늘은 걸까요? 아니면은 옛날엔 참고 살던 것도 병원을 가는 걸까요? 아마 둘 다이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탈모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탈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뭐 가발도 있고 병원 치료도 있고 모발 이식도 있고 방법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탈모 제품도 많고 적극적으로 그 할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훨씬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많이 이슈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탈모 얘기를 하면 또 샴푸로 시선이 가죠. 아무래도 광고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또 부작용도 샴푸가 덜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연 8천억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과장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먼저 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하고 판매한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이나 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셉니다. 탈모 샴푸는 세상에 없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요? 저기서 말하는 이제 탈모 샴푸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치료제 개념으로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 샴푸는 없다는 거고 기능성으로 탈모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거는 있는데 우리가 의약품, 의약 외품으로 이거는 탈모가 개선되고 머리카락이 쑥쑥 나고 이런 거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의 해마다 이제 식약처에서 이렇게 때만 되면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이렇게 잘. 근데 듣고 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의학적 효과라고 할 만큼의 효과가 있다 없다가 있고 그냥 좀 약간 개선되는 효과는 이게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약간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솔직한 답변입니다. 탈모 샴푸를 쓰면 일반 샴푸보다는 좀 더 두피가 예민한 사람들한테도 쓸 수 있게 뭐 계면 활성제도 좀 적게 쓰고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좀 더 부드럽게 하면서 탈모에 좀 더 도움을 되는 이런 성분들이 있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1상, 2상, 3상, 4상 다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샴푸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샴푸는 보통 이제 겨우 5분, 맥시멈 5분 이내에 다 씻어내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게다가 진피층까지 흡수가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효과가 있다는 분들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모 주기가 우리가 생장기, 타기, 휴직이 이렇게 한 바퀴가 돌면 3년에서 6년입니다. 근데 모 주기를 생각한다고 해도 갑자기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샴푸 바꿨다고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죠. 또 이제 그 탈모약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어요. 부작용? 부작용 중에 이른바 이 성기능 떨어진다. 네. 이거 아주 특히 남성분들 사이에는 거의 맞는 얘기처럼 돼 있는데 이건 어때요? 정확하게 말하면 탈모약의 부작용은 탈모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계열이 있고 아보다트 성분명으로 따지면 피나스테로이드 계열과 두타스테로이드 계열이 있어요. 부작용이 한쪽이 피나스테로이드 계열이 1%, 두타스테로이드 계열이 5에서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나스테로이드보다 두타스테로이드가 좀 더 센 약이죠. 더 세고 부작용도 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맨 처음부터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중간하면 두 개를 섞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그게 뭐냐? 두통, 편두통, 관절통, 성욕감퇴, 성기능감퇴, 간이 조금 나빠지는 거, 무시무시하네요. 그다음에 우울증, 여성형 유방이라고 약간 가슴에 나오는 거, 고환통,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다 온다고요? 아니요. 이 중에 일부가 올 수 있는 확률이 1%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1%면 큰 거 아니에요? 100명에 1명, 2명이면. 근데 사실은 1%가 안 됩니다. 우리 임상에서 느끼는 거는 1년에 그런 분을 제가 한 명 볼까 말까 하는 몸이 약한 사람은 더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몸이 약한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분이랑 뭔가 사람마다 그 약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리셉터라고 합이 그러는데 안 맞으면. 리셉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먼저 이제 임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걸 먹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런 말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정자 양가 운동성이 100이 정상이면 30 이하로 떨어질 때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8, 90 수준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원래 약한 분이 아니시면 이거 드시면서도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경화 출산율이 약간 늘어난다고 해서 만지지 않지만 이것도 오해가 많은 게 요즘 약이 워낙 코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젖은 손으로 만지지만 않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하루 용량의 500배를 먹어도 관계했을 때 와이프에게 그 약이 전달되지도 않고요. 상당히 안전한 약이고요. 그리고 약을 끊으면 피나스타리드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요. 두타스타리드 같은 경우는 5, 6개월이면 몸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여쭤보는 길에 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자, 흔히 얘기하는 거 가발 쓰면은 그 뭐 공기 안 통해서 머리 빠진다. 그다음에 또 머리 꽉 묶으면은 머리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또 뭐 모자 오래 써도 빠진다. 이거 결국은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예, 어디까지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확실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발을 쓴다는 거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발을 썼겠죠. 그런데 가발을 쓰고 나면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발을 고정한 자리는 원형 탈모 또는 흉터처럼 영구 탈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꽉 묶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스들 보면 이렇게 머리를 묶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견인성 탈모라고 그런 게 생기기 쉬워요. 머리카락이 길면 중력에 의해서 머리카락을 좀 당기고 자기들끼리 엉킴해서 한 번 더 당기게 되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견인성, 머리를 당긴다는 그럼 거죠. 옛날에 머리 쪽진 시절에는 다 빠졌게요? 그거 안 했으면 그분은 더 풍성했겠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낭 자체가 무조건 당겼기 때문에 빠진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요. 당김으로써 계속 두피에 안 좋은 자극이 되고 모낭에 안 좋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모낭 자체가 좀 약해져서 어느 선이 넘으면 빠지기 쉬운 견인성 탈모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직업 따라서도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의 직업이 보면 뭐 수백만 가지가 넘겠지만 유독 잘 생기는 직업이 있어요. 딱 보면 생활이 불규칙하고 잠을 깊게 못 자는 그런 직업이 대부분인데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붙은 직업.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디자이너, 인터넷 웹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자인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영혼을 갈아넣는 직업이죠. 예, 광고 쪽에 계신 분들.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인터넷 게임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리사도 있어요. 딱 보면 이 직업들이 저희 병원 전체 환자의 거의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직업 디자이너, 광고, 요리사. 그래서 잠을 깊게 못 자고 생활이 불규칙한 분들은 확실히 일반 탈모, 원형 탈모, 두피염 할 것 없이 굉장히 나빠진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문신도 하던데 이거는 의료법상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문신도 원래 병원에서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타투 이 반영구는 원래는 의료행위라서 원래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선거에서도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외국 선진국들도 이제 좀 많이 오픈을 했죠.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게. 이거 부작용이 많아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심한 부작용을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타투라는 거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시술이거든요. 점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칼로 그어서 그 상처에 색소를 입히는 과정인데 당연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항생제, 병원이 아니니까 항생제를 쓸 수도 없고 병원에서는 그 소독약도 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죠. 환자가 좀 안 좋아도 그냥 좀 참아라 이렇게 하고 정말 병원에 딱 봐도 병원에 보낼 정도로 부작용이 있는데 또 병원에 가라고 하면 너무 일이 커질까 봐 또 망설이다가 정말 일이 커져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있고. 근데 그 젊은 층들의 경우에 문신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혹은 반감도 덜하고 또 심정적으로 가깝기도 해서인지 이 피해 사례 보면은 문신 피해 사례가 젊은 층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모발 이식을 하러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타투샵에 가는 게 훨씬 익숙하고 편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투샵에 가면 이게 사실은 어련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받아야 되는데 타투샵에서 하시는 분들은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긴 하지만. 타투는 전문가지만 모발 문신의 전문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불법인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고 또 너무나 절실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들어도 내 머리를 빨리 좀 꽉 채우고 싶은데 타투샵에서 금방 해준다고 하니까 갔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도 좀 모르고요. 근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너무나 허술한 이 타투
타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교육기관입니다. 그 교육기관이 수백만 원만 좀 주면 어디에서나 그냥 한 6회에서 10회 정도만 시술을 배우면 어디서든지 창업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다면 저도 어디 가서 지금부터 6회만 배우면 누구한테도 가서 모발 타투를 문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색이 번진다던가 머리카락이 빠진다던가 또 세균이 감염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또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생각도 해봤어요. 머리가 이제 시원하게 다 그냥 밀면은 오히려 더 멋있다. 네. 예를 들어 뭐 율브린너, 네. 구준엽 씨, 만약에 뭐 BTS도 다 밀고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 걱정 없고 결국 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나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네 생각을 바꿔. 내 머리 빠져도 충분히 멋있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 나는 이제부터는 괜찮아라고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는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대신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없다고 그 사람이 멋있지 않지는 전혀 않아요. 그 사람의 장점이라던가 자신감의 부분을 잘 개발하신 분들은 정말 더 빛이 나는 그 어떤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장점, 자신의 개성을 좀 극대화하는 노력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경부 치료제도 지원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가지고 이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의 캠페인 이라던가 그런 미디어라던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그러니까 뭔가 머리숱이 없다고 해서 그게 뭐 루저라던가 뭔가 실패한 자의 인식이 아니라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외의 것들로 충분히 멋있을 수 있고 섹시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인식 제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게 탈모 온 국민의 고민인데 듣고 보니까는 좀 마음 편히 사는 세상이 되면은 탈모도 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게 어디까지 나라가 도와줄 부분인지도 생각해 볼 계기가 됐네요. 오늘 두 분 모셨죠. 이상욱 대한탈모학회장님 그리고 박상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소장님 두 분 같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